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시민교육 이해하기.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 이번 시간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 및 교육적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을 끝내면 세계시민교육이 태동한 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및 교육 맥락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용입니다. 네, 오늘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강의 주제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주제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 교육,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네, 일단 저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장애 포괄적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세계시민교육 속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특수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시민교육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뜻깊은 내용들이네요. 앞으로 3시간 동안 무척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배경과 목적. 세계시민교육,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 전 세계 경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부터 해봤으면 합니다. 본 게임 전에 몸풀기 준비 운동인가요? 그런 셈이죠.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떠오르는데요. 전 세계 유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당하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달까요? 맞습니다.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가와 사회와 사람들이 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도 가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마스크로 인해서 얼굴과 표정도 보지 못한 채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경험했습니다. 네, 회사와 학교를 가지 않는 건 살짝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오해십니다. 저는 출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말 촘촘하게 연결돼 있구나. 사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동안 전 세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와 이슈가 비단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러스 말고도 많은 문제가 회자됐던 것 같아요.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차별과 혐오 같은 문제들이요. 사실 그동안 계속 산재해 있는 문제였지만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한 건 아마 코로나 덕분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좀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 특히 불평등의 문제가 가장 크게 좀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상위 계층과의 격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불평등은 단순히 어떤 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직접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런 격차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들 간의 그런 불평등의 모습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확산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좀 구하기 수월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또 백신의 예를 들어본다면 백신이 좀 부족했을 때에도 국가에 따라서 백신의 확보와 또 그 보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를 위한 적절한 검사라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료 서비스에도 어떤 국가별로 또 집단 간에 그리고 또 개인 간에 그런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시대에 국경을 닫고 또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또 안정적으로 몸을 피하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난민이라든지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또 소외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필수 서비스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외부와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번 팬데믹이 비단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하는 더 큰 위험을 드러내 주었다라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태와 어떤 기후위기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개인들은 가정이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급격히 늘어난 쓰레기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삶이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발전이라든지 번영 등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에 걸쳐서 쌓아 올려진 사회 구조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그것도 지구상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를 강타했고
너무나도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간 이루어 놓은 과학과 의료의 발달, 그리고 공고한 시스템과 여러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무력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아주 큰 불편을 또 겪어야 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종식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앞서 말했듯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팬데믹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때는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 조급해지고 뭔가를 해야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제가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 유엔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줄여서 SDG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가 앞으로 2030년까지 좀 힘을 합쳐서 총 17가지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빈곤 철폐, 기아 종식, 성평등,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불평등 감소 등등 아까 말씀하신 당면한 문제들이 모두 다 나열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그중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의 내용이 양질의 교육 달성입니다. 이 교육 목표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4번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의 진흥이라고 하는 것을 총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괄 목표 아래에 7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고 그중 7번째인 4.7 목표는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4.7은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 가능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인권, 양성평등 교육, 평화와 비폭력 문화, 세계 시민 의식 증진, 문화 다양성 인식,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성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바로 그중 하나가 세계 시민 교육인 것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팬데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것이군요. 와우, 빌드업 최고.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준비 운동이 좀 길었죠? 조금 길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제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 경기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런데 아나운서님은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말 그대로 세계에 살아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뭐 이 정도 아닐까요? 네, 좀 직역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세계 시민 교육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세계 시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계 시민과 지구인이 동일어는 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물론 뭐 돈이 많다던가 뭐 유명하다든지 이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세계 시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세계 시민이고 또 세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시민이란 내가 속한 어떤 지역 공동체, 그리고 또 세계에 대한 그런 소속감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에 대해서 내 주변의 이웃과 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고 끊임없이 배우며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여기까지는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나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사람. 여기까지도 아슬아슬하게 포함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 혹시 여기에도 포함이 되실까요? 여기에는 확실하게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글로벌 이슈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는 평소에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행동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실천은 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인권의 문제라든지, 뭐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실천을 꼭 해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계 시민 교육은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또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좀 갖춰야 할 텐데요. 아까 이건 제가 세계 시민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 나누었던 것과도 좀 통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학습자들은 지구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먼저 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 사회 정의, 평화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그냥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뿐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아도 우리 인류가,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 지구적 문제와 또 지역의 문제들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상호 의존적인 것임을 또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보다 나은 세상을 좀 함께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행동할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사회 및 교육 맥락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사회 또는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일단 세계 시민 교육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 보는 핵심 역량은 세 가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지 영역입니다. 이 인지 영역은 글로벌 이슈,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연계성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정서 영역인데요. 내가 인류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의식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공감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행동 영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이제 주제 영역으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크게 나누어서 세계화와 사회정의, 인권 존중, 지속가능 발전, 평화 구축, 그리고 다양성 존중 및 문화 간 이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 이런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다양한 주제들도 이 주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한 세계시민교육에서 지향하는 바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라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불평등, 성평등, 젠더, 비차별, 기후위기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도 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런 교육은 어디에 가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협회나 대학 아니면 사설학원? 네, 사실 이런 교육은 요즘에는 다양하게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로도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좋은 책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동과 실천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교육을 듣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당장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가 막막하거든요. 세계 시민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거창한 느낌도 들곤 하고요. 뭔가 유엔에 가서 강의 연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계 시민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세계 시민은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내 주변의 이웃, 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멀리 떨어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혹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문제라고 해서 거대 오존층, 기후변화 이런 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텀블러 쓰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쓰기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네, 물론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또 깊이 배우고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먹고, 내가 사고, 내가 소비하고, 또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이런 다양한 나의 소비 생활과 이어진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본다든지,
혹은 내 주변의 이웃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어떤 것일지,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빈곤의 문제,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등을 이야기해 본다든지, 또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또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직접 참여해보고 행동해보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주변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목이 중요했나요? 이 사회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찰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찰적 관점은 세계 시민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 포괄적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 지금까지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주제가 장애 포괄적 세계 시민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시민 교육은 모두에게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교육인데요. 그리고 나와 동떨어진 저 먼 세계의 이슈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내 주변의 일, 또 내가 속한 사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장애인의 날이 언젠지 알고 계신가요? 알죠. 매년 4월 20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이 되면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장애 이해 교육, 장애 인권 교육 등을 하고요. 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행사라고 하시니까 최근 장애인 이동권 운동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일들이 떠오르네요. 네, 최근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었던 운동인데요.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들은 사실 장애인과 또 그 가족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또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또 우리는 동등한 세계 시민으로서 이 문제들에 함께 연대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장애 포괄적 방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라 제가 세계시민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세계시민 교육이 어렵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꼭 참여하고 행동함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고민과 움직임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면 이는 장애 포괄적 방향성과 궁극적으로 일치합니다. 본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시선과 관점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당연함을 다시 보고 또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현실을 보다 깊이 알며 동등한 세계 시민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정 대신 연민과 연대감으로 타인을 대하며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며 참여하며 행동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실천으로 이 세상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나 말랄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또 유명하진 않지만 각자의 지역 사회와 공동체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계시민 그리고 또 세계시민 교육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너무 거창하고 또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 작은 일에서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보셔도 좋고 책이나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서 나의 경계 밖의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 분야, 예를 들면 장애 인권이나 평등, 혐오나 차별, 환경 문제 등과 같이 그런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또 살펴보고 혹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자원활동 등의 형식을 통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민으로 행동하며 참여해 볼 때 세계 시민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배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